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기업 실적 큰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근에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묻고 더블로 갈지, 아니면 묻고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올지, 아니면 그냥 묻고 팔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13일까지 10일까지 책이 출간이 됩니다. 이 관련돼서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까 무료로 많은 분들에게 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눌러주시면 관련돼서 이벤트 진행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실적에 대해서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케이스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369, 12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대개 75일 내로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결산, 1분기 결산이 나면 5월 15일까지 꼭 내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2분기는 이제 그 6월 달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8월 15일. 그리고 9월 달은 11월 15일, 그리고 12월 달은 2월 15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큰 기업일수록 이제 잠정 실적이란 걸 한 달 정도에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을, 그 기간 안에 맞춰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이라는 부분, 큰 기업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잠정 실적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그 부분도, 근데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요, 다시 발표하는 그 실적에 대한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크지가 않으니 거의 잠정 실적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케이스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 케이스가 제일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흑자 전환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이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페24라는 종목인데 한번 보죠. 참고로 실적은 1분기까지, 올해 1분기까지 적자를 계속 기록을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좀 좋은 스펙에서 이제 넘어온 그런 회사인데요. 그래서 스펙에 넘어와서 이제 재상장을 코스닥 시장에 하다 보니 아마 테슬라로 상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작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17년, 18년, 19년 괜찮았다가 올해 1분기에 적자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 자체도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3월까지 코로나까지 같이 겹치면서 실적 적자와 더불어서 코로나까지 연결이 되면서 거의 10만원대 종목이 2만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6만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금요일 날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다시 1분기에 적자가 전환이 됐지만 올해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뭐 YOY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은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늘어났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실적은 1분기에 적자에서 흑자로 완전 돌아섰다. 그래서 연말까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그 실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도 이제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적자였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요. 근데 실적은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어떠한 뉴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주가가 상관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를 계속 밑에서 모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런 부분은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가에 얼마만큼 선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감에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미 올라갔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제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흐름보다 더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현대차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차도 이제 잠정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8월 3일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업체들이 가장 크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쪽 관련된 부분은 그나마 이제 올해부터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 결국 최근 상당히 좀 많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뭐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이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코로나19도 결국 그 지구 온난화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경향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같이 지금 펴놓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제 8월 3일 날 잠정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그렇게 썩 역시나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대보다는 좋았다. 기대보다는 좋았다라고 해서 결국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주가 자체가 3월 달에 이제 보시면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한 부분에 제 자리를 찾는 과정이 거의 한 12만원 정도가 제 자리를 찾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리를 찾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리 찾고 나서의 상승은 뭐 그렇게 다른 뭐 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관련된 종목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못 오른 것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엔 실적이 발표가 되고 되레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빠졌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종식된다라고 하면 되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현대차 잘 아시다시피 정의선 부회장이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들의 이제 총수 대표격, 회장격의 인물들을 이제 회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회동을 했고, 후보무 부회장 회동을 했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에서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이 밸류체인도 변경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시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는 실적이 7월 21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 잠정 실적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적인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 쪽 관련된 부분은 이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생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전기차가 생산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역시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니 같이 연결이 돼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미리 주가가 올라가진 못했다. 하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 자체는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고 더 많이 아웃퍼폼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봉사 좀 길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했었던 부분 정도만 지금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른 건 없죠. 그냥 제자리를 찾았었던 부분이고, 실적도 좋았는데 못 올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단기적인 수급의 꼬임으로 이제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두 종목들은 이제 수급이 원활하게 기관이 외국인이나 가치금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로 연결이 됐지만,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역시나 했었고 기대만큼 충족을 했지만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꼬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봤을 때 모든 케이스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그런 경우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오면 주가는 단기 그 시점이 변곡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기대를 했었던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는 거고, 그리고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거니까 판 거고, 그리고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이 가격대까지 안 올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다시 밑에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하는 그 시점에서는 방향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못해도
2, 3일 거치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하루 이틀 정도 2, 3일 정도는 더 지켜보시면 방향이 좀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대한항공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죠. 대한항공도 결국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봤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자리를 못 찾았죠. 결국에 예전에 3월 초에 가격대가 18,000원에서 20,000원대였는데 일단 실적이 2분기 때 좋았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일단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이 뭐 이어지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 상당히 기대한 것보다 높았다라는 부분에서 상승을 한 거고, 뭐 1분기 때 뭐 부진한 게 사실이죠. 2분기 때도 부진했지만 2분기 때 부진했었던 부분은 역시나 코로나19가 가장 컸다. 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제 항공사 쪽에 계신 분들을 몇 분 아는데 무급 휴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쉬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결국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 항공 화물로 이제 메워서 일단 실적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항공사라는 입장도 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해소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이가 그대로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무급 휴가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뭐 항공 화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 늘리면서 조금씩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비자가 어느 정도 통과가 다시 이제 입국 관련된 부분으로 재입국에 대한 의사에 대한 표명을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했었던 부분들이 나왔고 미국도 또 이제 출입 허용 관련된 부분으로 비자 이 비자에 대한 제한이 두어졌었지만 이제 원활하게 또 비자 관련된 부분이 허용이 되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더 기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역시 뭐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를 좀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시점은 나오진 않겠지만 결국 이제 방향을 상승 쪽으로 틀어놓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항공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버텨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워낙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실적 나오고 나서 하락,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 그리고 주가는 지지부진했지만 그러니까 아예 못 가거나 좀 하락을 했지만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재료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시점을 통해서 완전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경향도 많고요. 예.
그리고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면은 뭐 실적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이 많이 올라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반대로 예상치보다 밑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뭐 역시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하반기 때 그리고 내년도에 업황이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코멘트가 나오면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워낙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를 놓고 좀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투자하는 데 도움 많이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